오늘 밤 당신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드는 이 순간, 3만 년 전 어느 동굴 속 누군가는 그저 추위 하나에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에겐 낭만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흐르는 겨울이 그들에겐 부족 전체를 통째로 몰살시키는 사형 선고였거든요. 도시의 불빛도 보일러도 없죠. 오직 눈보라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두꺼운 털도 두툼한 지방층도 없고 이빨도 발톱도 변변찮은 이 연약한 동물이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수만 년이나 이어진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끝끝내 살아남았을까요? 오늘은 그 소름 돋는 생존의 비밀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잠깐 상상해 보죠. 당신 몸에서 체온이 단 2도만 떨어져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상 체온 36.5도가 35도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다가 결국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저체온증이거든요. 그런을 버려대 우리 조상들은 이 무서운 저체온증과 겨우내 매일 밤 사투야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애초에 추위에 맞게 진화한 동물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본래 따뜻한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열대 동물에 가깝거든요. 곰처럼 두꺼운 털가죽이 있어요. 물범처럼 두툼한 지방층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벌거벗은 맨살에 가까운 연약한 몸뚱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보일러도 따뜻한 집도 없던 그 시절의 겨울은 맹수가 덤비지 않아도, 부족 간 전쟁이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사람 목숨을 직접 앗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였던 겁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유난히 추웠던 며칠 밤을 끝내 못 넘기고 말았죠. 잠든 그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춥다 싶으면 그냥 실내로 쏙 들어가면 그만이죠. 퇴근길 칼바람에 어깨 좀 움츠렸다고 투덜대는 30대 김 대리는 그 진짜 공포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3만 년 전 그 겨울밤엔 도시의 불빛 한 점도, 자동차 소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 덮인 땅을 스치는 칼바람과 짙은 어둠 속에서 위태롭게 깜박이는 작은 불꽃 하나. 그들에겐 그 작은 불씨가 세상의 전부였죠. 그렇게 그들은 매일 밤 끝없는 어둠과 얼어붙는 바람 속에서 과연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떨면서 잠을 청했던 겁니다. 겨우 추위 하나만 버티면 됐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지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추위가 절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울이 닥치면 풀은 시들고 열매는 자취를 감추고 사냥하던 동물들은 더 따뜻한 곳을 찾아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냉장고가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더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추울수록 우리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미친 듯이 칼로리를 태우거든요. 가만히 앉아 떨고만 있어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먹어야 할 계절에 정작 먹을 것은 가장 부족해지는 최악의 역설이 펼쳐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뼈저린 사실 하나를 몸으로 깨달았어요. 뱃속이 텅 비어 있으면 체온이 훨씬 더 빠르게 곤두박질 친다는 겁니다. 몸 안에 태울 연료 자체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결국 겨울은 추위와 굶주림이라는 두 거인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중고의 전쟁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며칠이라도 더 버티려고 가진 걸 악착같이 쪼갰습니다. 손바닥만 한 말린 고기 한 조각, 굳은 동물성 지방 한 덩이, 그리고 뼈를 쪼개야 겨우 나오는 골수 한 숟갈까지 단 한 입도 허투루 쓰지 않고 부족원 모두에게 철저하게 배급하며 그 긴 굶주림을 견뎌냈죠. 지금 우리에게 음식이란 그저 마시고 즐거움이지만 그들에게 칼로리란 곧 체온이었고, 체온이란 곧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 조각의 고기가 곧 한 사람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울의 식량 한 줌은 그 무엇보다 귀하고 또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식량은 바닥나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이 절체절명의 겨울에 그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불이었죠. 열기와 빛을 동시에 주는 이 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을 다루는 일이 상상 이상으로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라이터 한번 딸깍하면 끝이죠. 하지만 그 시절엔 마른 나무를 손이 부르트도록 비벼대도 작은 불씨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니 한번 살린 불을 겨우내 절대 꺼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이게 부족 전체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가장 중대한 임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일부러 깨어났습니다. 사그라드는 불씨에 마른 나뭇가지를 살며시 얹어 열기를 되살리고 눈과 비가 땡감을 적시지 않도록 제 몸으로 막아가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불을 지켰죠. 부족이 새 사냥터를 찾아 떠날 때조차 천천히 타는 숯덩이를 가슴에 품듯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진다는 게 뭘 의미했는지. 그건 단순히 따뜻함 하나를 잃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던 빛도, 익혀먹던 음식도, 맹수를 쫓아주던 방패도, 그리고 무엇보다 봄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잃어버린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꺼져가는 불 곁의 풍경은 늘 처절했습니다. 한쪽에선 어머니가 잠든 아이를 동물 가죽으로 꽁꽁 싸매고 다른 한쪽에선 누군가 말없이 나뭇가지를 더 얹죠.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무사히 다시 눈을 뜨기 위한 작고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독한 겨울이 뜻밖의 선물 하나를 인류에게 남깁니다. 보통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제 살 길 찾아 뿔뿔이 흩어질 것 같잖아요. 요즘이야 다들 외로움을 병처럼 앓는다지만 추위와 굶주림의 공포는 오히려 사람들을 떼어놓기는커녕 서로의 몸과 마음을 훨씬 더 바짝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그 혹독한 겨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혼자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러니 서로 기대고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대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체온이라도 한 줌 더 나누려고 서로 몸을 바짝 붙이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잠들었죠. 그뿐인가요? 그 귀하디귀한 음식을 또 쪼개 나누고 열병에 앓아누운 동료의 이마를 밤새 닦아가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놀라운 건 발굴된 옛사람들의 뼈에서 크게 다쳤다가 다시 암으로 붙은 흔적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긴 회복 기간 내내 그를 먹이고 지켜줬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혼자 힘으론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린아이, 사냥할 기력을 잃은 노인,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부상자, 냉정하게 따지면 짐이 될 수도 있는 이 약한 이들을 공동체는 끝내 내치지 않고 따뜻한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살거나 아니면 함께 죽거나, 그게 그들이 택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겨울은 분명 모든 개인을 똑같이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약함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류는 결정적인 무기 하나를 손에 쥐게 됩니다. 그건 사나운 발톱도 우람한 근육도 아니었어요.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타심으로 똘똘 뭉친 공동체의 연대라는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겨울이면 당연히 집 안에 있죠. 그게 너무 당연해서 의식조차 안 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살벌한 찬 바람을 막아줄 무언가가 있느냐 없느냐, 딱 그 한 끗 차이로 생사가 갈렸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가만히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연 동굴을 찾아내 파고들었고, 동굴이 없으면 동물 가죽으로 텐트를 쳤죠. 그것도 모자라면 짐승의 뼈와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야생 한복판에 작지만 따뜻한 자기들만의 세계를 기어이 만들어낸 겁니다. 살을 파고드는 그 미세한 바람 한 줄기라도 막아주는 구조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스스로 피난처를 짓고 그 안에서 살게 되면서 인류는 지구상 그 어떤 야생 동물보다도 자연으로부터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추위가 닥치면 그저 웅크리고 버티는 그런 수동적인 동물이 더는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겨울에게 떠밀리듯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생존 공간을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했죠. 자연에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내 편으로 길들이기 시작한 첫걸음이 바로 이 작은 피난처였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공기가 싸늘해지는 늦가을에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가 시퍼렇게 우거지고 초원에 동물이 넘쳐나던 한여름, 바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길고 긴 전쟁이었습니다. 추위가 닥친 뒤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거였거든요. 냉혹한 진실은 이거였죠. 추워지기 전에 식량을 충분히 쟁여두지 못하거나 사냥에 단 한 번만 크게 실패해도 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인류는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말리고 연기에 훈제하고 식물 뿌리와 씨앗을 캐서 차곡차곡 저장하는 기술을 하나둘 터득한 거죠. 특히 동물성 지방은 그야말로 금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막대한 열량을 내주는, 겨울을 버티게 하는 생명선이었으니까요. 말하자면 그건 추운 계절을 대비한 일종의 적금이자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당장 배부르자고 다 먹어치우는 자는 결국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눈앞의 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식량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두고 부지런히 땡감을 모으는 것. 이 선제적인 대비라는 습관 하나가 인간의 뇌를 점점 더 빠르고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도록 끊임없이 밀어붙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인류는 다른 동물들과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선택을 합니다. 보통 동물은 추운 데서 살아남으려면 털이 두꺼워지도록 몸이 진화하길 수만 년씩 기다려야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지루한 기다림을 거부합니다. 대신 도구를 써서 바깥 환경 자체를 내 손으로 바꿔버리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 결정적 한 방이 바로 옷이었습니다. 동물 가죽과 털을 벗겨내고 짐승 뼈를 갈아 바늘을 만들고 질긴 힘줄을 실삼아 한 땀 한 땀 꿰맸죠. 실제로 수만 년 전 유적에서 이 정교한 뼈 바늘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렇게 만든 옷을 겹겹이 껴입으니 살을 애는 바깥 추위가 그제야 뚝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벌거벗고 떨던 인간이 이제 눈보라 속에서도 얼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다닌다? 이건 거의 초능력을 손에 넣은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이 옷이라는 기술 덕분에 인류는 따뜻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과거엔 도저히 살 수 없던 북쪽의 저 깊은 눈밭, 얼어붙은 동토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었죠. 털도 발톱도 없다는 신체의 한계를 오직 지능과 도구라는 단 두 가지로 보란듯이 뒤집어버린 사건. 주어진 환경에 그저 굴복하는 대신 환경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길들이기 시작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인류 진화의 기나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밖은 얼음장처럼 춥고 어둠은 끝도 없이 길던 그 겨울밤,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모닥불 주위로 자석처럼 모여듭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바짝 붙어 앉았죠. 누군가는 도구로 쓸 돌을 갈고 또 누군가는 화롯불에 나무를 더하던 그런 평범한 밤. 그때 조용히 시작된 이야기는 결코 그냥 시간 때우기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주로 어디에 모여 사는지, 지난 겨울 중 어느 해가 가장 지독했는지, 누가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곧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정보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모닥불은 부족이 가진 모든 지혜가 흘러다니는 가장 오래된 정보의 채널이었던 셈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그 곁에 앉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끊임없이 전수된 거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지식을 주고받듯 그들에겐 그 불꽃 앞의 이야기가 유일한 교과서이자 도서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혹한 겨울은 역설적이게도 인류에게 가장 따뜻한 문화 하나를 선물한 셈이에요. 한 공간에 둘러앉아 서로의 기억을 나누고 끈끈한 유대감과 집단지성을 차곡차곡 키워내는 스토리텔링.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 그 모든 게 결국 작은 모닥불 하나에서 피어올랐던 겁니다. 겨울을 수백 수천 번 겪으면서
인류의 머릿속엔 아주 거대한 그림 하나가 그려집니다. 나뭇잎이 죄다 떨어지고 동물이 사라지고 어둠이 점점 길어지는 그 광경. 그건 마치 거대한 자연이 잠시 숨을 거두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인간에겐 그게 그저 추위가 아니라 세상의 죽음이었던 거죠. 그렇게 수만 년을 보내며 한 가지 사실이 뼛속 깊이 새겨집니다. 자연의 힘은 인간 따위가 감히 맞설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것.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앞에 한낱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 깨달음이 자연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죽은 듯하던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오는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건 단순한 계절의 교체가 아니었어요. 죽었던 생명이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대 문명이 태양과 불, 그리고 따뜻한 봄의 귀환을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며 숭배하게 된 거죠. 한 해 중 밤이 가장 길던 그날을 지나 해가 다시 길어지는 동지를 축제로 삼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결국 겨울이라는 극한의 시련은 단지 생존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순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영적이고 철학적인 눈까지 함께 틔워준 결정적 계기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현대로 돌아와 보죠.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추운 날이면 괜히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지고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조상들의 생존 본능이 아직도 우리 뇌 깊숙한 곳에 그대로 새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따뜻한 벽난로, 포근한 담요, 뜨끈한 국 한 그릇, 장작 타는 소리에 그렇게 기평온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인류에게 이건 단순한 안락함이 아니라 봄까지 우리를 살려주던 생명선이었으니까요. 그 안도감이 DNA에 각인되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진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도시, 복잡한 기계, 전기로 펑펑 만들어내는 열, 이런 첨단 기술이 곧 문명의 전부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류 문명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작고 연약한 행동들에 있었어요. 얼어붙은 밤에 끝까지 불씨를 지키고 마지막 식량 한 줌을 이웃과 나누던 그 마음 말입니다. 한없이 연약했던 인간이 오히려 그 약함을 똑똑히 알았기에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고 서로를 끝까지 지키기로 한 것. 잠든 아이를 가죽으로 가만히 덮어주던 그 작고 이타적인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이 험한 원시 세상에서 살아남아 지구 끝까지 뻗어나간 진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인류가 그 가혹한 겨울을 번번이 이겨내고 끝끝내 살아남은 진짜 이유. 그건 맹수 같은 우람한 근육도 타고난 강인한 몸뚱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약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약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기에 인간은 닥쳐올 겨울을 누구보다 미리미리 대비했습니다. 지난 기억을 총동원해 식량을 쟁이고 불씨를 지키고 옷을 지어 입었죠. 그리고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남기로 굳게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인류의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내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 한 입까지 기꺼이 나누는 이타심, 이 두 가지야말로 발톱도 송곳니도 없던 이 한없이 연약한 동물을 지구상 가장 위대한 생존자의 자리에 끝내 올려놓은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올겨울 따뜻한 국 한 그릇 앞에서 문득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그땐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고 사소한 평온함 속엔 수만 년 전 꺼져가는 불씨를 지키고 곁에 서로를 끌어안았던 우리 조상들의 그 위대한 선택이 지금 이 순간도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원시시대의 겨울 생존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